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지난주에는 추석이어서 제가 월요일 날 못 나왔는데 그 다음날 급락 나왔어요. 오히려 제가 나오는 날 급락 나오면 지금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미리 좀 알려드렸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지금 시장 하락, 왜 이렇게 하락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또 그 다음이 보이겠죠. 자, 하락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S&P 500 지수 한번 볼게요. 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나스닥 같은 경우 뭐 거의 5% 빠졌죠. S&P 500도 4% 이상 빠졌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시장이 1%, 2% 하락,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그냥 자연스러운 하락으로 우리가 봐도 돼요. 그런데 막 3%, 4%, 5% 이렇게 하락한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 충격적인 뭐가 있어. 알면 좋은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락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그러한 하락은 반드시 여진이 있어요. 지진도 크게 막 6, 7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진이 이어서 나오죠. 지금 대만 뭐 6.8 이상의 강진 나오면서 참 어려움 겪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이 와가지고 막 휩쓸어 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만만치 않지만 지금의 하락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이었습니다. 이때도 3.3% 하락을 했어요. 결국 3.3% 하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여진이 발생합니다. 여진이. 자,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4%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시장의 상단, 하단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딱 4등분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뭐 피벗 어쩌고 저쩌고 30몇 점 몇몇몇 그건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 그냥 4등분만 해도 그 바운다리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딱딱딱 4개 딱 그어버리니까 지금의 하락 자리가 어디예요? 위에서 75% 빠진 그 자리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올까요? 내려옵니다. 결국 이러한 하락이 왜 나오느냐라고 해서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 상단에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그게 하나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하락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결국 이 4% 이상의 이 급락이 추가적인 여진에 의한 하락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이 이전 저점, 미국 S&P 같은 경우는 외우기도 쉬워요. 3636. 과연 얘를 깰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올해는 이 여기를 지켜줄 거야,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죠? 지켜줄 거야. 혹여라도 얘를 살짝 하회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하회고 그 바로 또 올라가면서 결국 박스는 여기서 놀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박스니까 반드시 여기 가서 딱 멈춰야 되고 딱 여기 가서 멈춰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살짝 하회할 수도 있고 여기 안 오고 그냥 여 언저리 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1차적으로는 4% 이상의 급락에 따른 여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 앞으로 지금의 금리 인상이 시장은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상단을 그냥 4% 아니면 4.25% 이 정도면 연준은 만족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CPI 코아 근원물가 얘를 봤더니 어머나 이제 금리가 5% 아니면 그 이상의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인플레이션의 지금의 위치가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얘는 CPI예요. 우리 CPI 잘 보시면 그 전에
9.1% 고점 만들고 8.5 시장 컨센서스는 8.1이었죠. 근데 8.3 나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밑에 있는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을 볼 거예요. 코어 인플레이션을 보면 얘가 이제는 가장 큰 이제 골칫거리입니다. 자, 보면은 얘가 3월 달에 6.5 만들어 놓고 5개월 연속 하락했어요. 그죠? 5개월 연속 하락해 놓고 이번 달에 갑자기 뻥 6.3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6.3까지 올려버렸던 여기에서 이게 정점이 아닌 더 올라갈 수 있어. 자, 우리가 이 CPI하고 그 코어 인플레이션하고 얘의 차이점이 뭐니? 일단 코어는 에너지하고 식료품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것을 뺀 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물가는 한번 위로 탁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앵간해가지고 몇 달 동안 눌러도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 주거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 인플레이션 이 6.3% 얘가 정점이 아니라 다음 달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 연준이 이 금리 인상 스탠스가 어디까지 정점일지 몰라. 이 불안감이 지금 시장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이 CPI가 이제 10월 13일 날 나와요. 10월 13일 날 나옵니다. 그러면 10월에는 FOMC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11월 달 CPI를 발표하기 전에 11월 우리 시간으로 아마 3일쯤 될 거예요. FOMC 회의가 열려요. 그럼 결국 10월 달에 CPI 발표되고 코어 CPI 발표되는 그걸 근거로 해서 11월 달에 금리가 또 결정돼요. 그리고 결정된 그 다음에 CPI 발표되면 또 6주 있다가 FOMC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장의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 입장에선 지금 주식시장 올라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200% 싫어한다라는 거죠. 왜? 주식시장이 화랑을 타게 되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때요? 그냥 공돈 생긴 것 같고 왠지 두둑해요. 안 팔고 있어도. 왜? 계좌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소비가 엉간히 올라가도 그걸 다 커버해줘요. 그러면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잡는데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올라가는 걸 달갑게 생각 안 하고 어떤 형태로든 자꾸 올라가면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일단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못 올라가고 결국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가 잡혔다는 건 주식시장 역시 그닥 매력적인 위치에 있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새 이제 또 환율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 아침에 장 초반에 이제 우리 이 시장이 갭 떠서 올라가니까 하락하는 척 하다가 다시 1393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원달러 환율 진짜 요 금요일 날이 1399원이었어요. 1400원을 목전에 뒀는데 더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은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강달러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어요. 왜? 강달러가 일정 부분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이면 지금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나름대로 하향했더라도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수입할 때 수입 비용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요. 대신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래서 니네 수출 기업들 조금 참아. 지금은 물가 잡는 게 중요하니까 강달러를 일정 부분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변국들은 강달러에 대응할 만큼 경제적 체력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유럽, 아이고 개차반이죠. 일본, 얘네 같은 경우도 모든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얘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예요. 지금 딱 두 나라예요. 중국하고 일본. 중국은 그래도 금리가 지금 3%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올리는 거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예요. 스위스도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지금 금리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 빼띵기고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엉클어지게 되면 얘네 잃어버린 20년 플러스 또 20년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일본이 이전과 같이 미국에서 이렇게 토닥여주는 그러한 국가가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 지 앞길 가기도 바쁘기 때문에 남 안 봐줘요. 지 살고 볼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도 무조건 미국에서, 바이오도 무조건 미국에서, 완전히 양아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강한 놈이 그렇게 뻗ting기고 있으니까 주변에 약한 사람들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거기서 잘못되는 국가는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가 잘못되면 어차피 글로벌은 체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미노식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있어서는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갑작스럽게 나타났고 준비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시스템 붕괴, 금융위기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그것 때문에 머뭇거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장은 충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리듬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리듬에 맞춰서만 우리가 매매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주변 환경도 한번 좀 보면요. 신용 같은 경우는 겁 없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용 쓰거나 지금 투자금을 늘려서는 안 돼요. 그러한 시장이 몇 년은 갈 수 있어. 몇 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때가 있고 한방이라는 거는 가끔 와요. 주식은 1년 12달 중에 10달은 어려워.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좋은 시점이 옵니다. 와요.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을 노려야 되고, 그러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폭락장이 오든 어려운 장이 오든 계속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처럼 시장을 보고 어떻게 이겨나갈까?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지금도 그러한 방법을 찾는 중에 하나이고, 여튼 신용이 지금도 내가 봤을 땐 고점 자리에 있고, 결국 이거를 치고 내려가는 그러한 모양새는 언젠가는 한번 나올 거예요. 언젠가 한번 나오고, 그 밑에 있는 게 이게 고객 예탁금이에요. 고객 예탁금도 어때요? 계속 줄줄줄줄줄줄줄 내려가고 있어요. 왜? 다 물려 있거나 아주 이제 지쳐버려요. 아주 주식이라면 아주 진저리 치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아졌어. 그건 뭘 의미할까? 그만큼 주식하기가 어렵고 물린 게 많고, 뭐 좀 올라갈 만하면 뭐 내려 꽂고 또 내려가 손절을 치고 나니까 뭐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아주 그냥 지멋대로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손 놓고 있는 분들이 많다. 즉 고객 예탁금이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줄줄줄줄줄줄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건 결국 시장의 심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어떻다? 엉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그러면은 지금의 위치를 조금 한번 보면 조금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게 이제 거래소고 밑에 게 코스닥이에요. 제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봤었는데, 지금의 위치 한번 얘네들도 한번 4등분 해놓고 지금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4등분, 그다음에 밑에 코스닥도 4등분 딱 해놓으면은 둘이 아주 손잡은 것처럼 움직임이 나타나요. 잘 보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도 요 밑에가 지금 몇이냐면 2344, 여기가 75% 빠진 자리, 고점에서 75% 빠진 자리가 2344인데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번 2300 깨봐? 이런 분위기도 살짝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얘가 이 하단까지 갈지 아니면 이 중간 어느 자리에서 저점 만들어 놓고 아래 꼬리 달고 휙 올라갈지,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시장은 정말 아주 눈 껌뻑하면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꽉 저점 만들어서 나 매수할 거야.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시장이 한 1% 이상 하락하고 종가까지 확 밀어버려 버리면 오히려 수요일쯤 되면 오히려 한번 저가 매수 배팅에 들어가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 자리에 오게 되면 요 자리 코스닥도 똑같죠. 결국 요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분할 매수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위를 향해서. 어디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이런 중간가까지는 간다라는 거죠. 조금 더 힘내면은 요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저런 거를 보고 우리가 배팅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샀는데 시장이 깨지고 뚝 내려가요. 내가 산 이 자리는 얘가 떨어뜨리고 이제 올라갈 때 추매 안 해도 기본적으로 번져낼 수 있는 자리예요. 왜? 남들은 다 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식시장은 깨면 어떻게 돼요? 반등 나오거든. 반등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추매했는데 또 떨어져. 아니, 매수했는데 떨어져. 그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최악은 번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참 종목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이제 시가총액 한번 보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가 누구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시총 17%예요. 얘가 잘 나갈 때는 막 22, 23까지 갔었는데 지금 17%까지 훅 내려갔어요. 시총 얘가 17%까지 내려갔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5.7%까지 갔습니다. 결국 얘네 둘이 시장을 서로 이 양분해 가면서 지수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게 삼성전자고 아래 게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요 둘의 흐름을 보면 정확하죠. 하락할 때 얘 올리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줘요.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주봉을 보면 우리 거래소는 마이너스 0.06인가? 거의 보합이었어요. 주봉상. 근데 미국 증시는 주봉상 마이너스 2%, 3%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 거래소가 지난주 나름대로 선방한 한 주였어요. 그거 왜 그럴까? 삼성전자도 5%, 4% 만들어놨죠.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얘가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 뿌리쳐요. 그냥 오늘 얘 반 죽여놓으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날 거의 강보합 이러한 흐름을 보여줄 정도로 서로 얘네 둘이서 시장을 양분해 가지고 좀 지수 싸움 할 때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의 급락 어찌 보면은 이런 자리에 오면은 또 한 번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쿡 떨어지는 종목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하나하나 조금 시간 되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 나온 김에 보죠. 풍력 대장인 CS 윈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S 윈드 71,000원 고점 만들어 놓고 아주 주주장창 내려왔어요. 주주장창 내렸어요. 이 밑단에 있는 60일 이평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걸 깨고 또 밑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4등분 해볼게요. 저점에서 고점 한번 4등분 해버리면 그다음에 우리 일목균형표에 후행 스팬이 안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후행 스팬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S 윈드 보면 자, 일단 고점에서 저점의 이 중간값 얼마예요? 58,200원. 일단 기본적으로 58,2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여기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거의 52,0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이 후행 스팬이 이 캔들을 치고 내려갔죠.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게 11이평선인데 이것까지 칸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추세 자체가 이 60선 깨고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60일 이평선까지 깨고 툭 후행 스팬이 내려가게 되면 얘 아마 이 여기까지 열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행 스팬이 위에서부터 떨어질 때 11이평선 깨고 또 이제 중간에 보면 21이평선 깨고 내려간다는 얘 추세가 자꾸 밑으로 열려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CS 윈드는 굳이 매수해야 될까?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한번 사볼만 하지만 이거는 1차 매수예요. 왜? 얘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도 열려버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떨어져요?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얘가 올라갔다 꺾이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주 주식이라는 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갈대와 같아서 그냥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어떤 놈은 좀 조정을 예쁘게 주고 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는 조정을 아주 세게 주면서 포기하게끔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CS 윈드도 그냥 막연하게 좋으니까 그렇게 매수해가지고 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방산주 보면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차트 그닥 예쁘지 않아요. 잘 보면요. 오늘 폴란드 뭐 비행기 수주 도장 찍었어. 이건 나왔다라면 어떻게 돼요? 치고 가야죠. 그런데 그 뉴스가 이미 그 이전에 나왔었고 결국 도장 찍으면서 오히려 얘 뭐예요? 완전히 하락장악형 캔들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뉴스 있으니까 올라간다. 아니 반등 나와도 이런 건 이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끝났어요? 아니 일정 부분 좀 더 떨어뜨려 놓고 매력적으로 저점 나오면 매수해도 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봐봐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 후행 스팬이 10일, 60일 다 깼는데 그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자고요. 26개 뒤로 딱 놓으면은 이 고점 자리에서 캔들 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이평선 깨는 이 자리 26개가 요 자리고 그다음에 61이평선 깨는 이 자리가 어딘가? 26개 요 자리. 자, 그러면 결국 후행 스팬 보면서 캔들 건드리는 이날 이거 정말 그닥 좋은 캔들 아니에요. 고점 만들어 놓고 장대 음봉 만들어 놓고 이 십자형 캔들을 감싸 가지고 떨어뜨리니까 그 다음날 개파락 해놓고 더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날 캔들 건드리 이날 야 매도해 사인이 나온 거예요. 안 팔았어? 자, 이 11이평선 후행 스팬이 건드리는 이날 음봉 그 다음날이라도 팔아.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61이평선 캔들 깨뜨려버리는 이날 팔아. 더 이상 볼 거 없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업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뒤이면 그 다음에 이러한 보조 지표를 알게 되면 그래 여기서는 좀 수익 나더라도 좀 팔아야지 이러한 생각 사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한 번은 아니야 이런 보조 지표가 나왔을 땐 올라갈 때라도 좀 이따 보자. 그리고 얘 주봉을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 얘 4등분 해보면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이젠 열려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어때요? 이 45,300원 50%까지는 내려와도 된다라는 거지. 내려올 수밖에 또 없고 이렇게 내려온 자리에서 얘가 이제 여기서 지켜줄까? 아니면 떨어질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월요일이면 항상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죠. 공개 방송. 잠시 후 6시에 지금 시장 하락 분명히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땐 기회예요. 왜 기회일까? 좀 부연해서 잠시 후 6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풀어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